도심의 야경은 화려했고 높은 빌딩 숲 사이로 쏟아지는 불빛은 김민준의 차가운 눈빛과 대비를 이루고 있었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 기업 JM그룹의 총수였다. 29이라는 젊은 나이에 그룹을 물려받아 그의 냉철한 판단력과 뛰어난 전략으로 회사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사람들은 그를 젊은 황제라 불렀고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성공과 완벽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지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것은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 때문이었다. 5살. 그는 부모님과 함께 할아버지의 시골 별장을 찾았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소녀를 만났다. 소녀는 수줍음이 많았지만 맑고 순수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숨바꼭질을 하고 꽃밭에서 뛰어놀았다. 민주는 소녀에게서 난생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을 느꼈다. 그가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을 때 그는 소녀에게 작은 옥패를 건네며 말했다. 이걸 가지고 있어. 내가 나중에 돌아와서 너랑 결혼할게. 소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옥패를 받았다. 그러나 그날 밤 민준의 부모님은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는 소녀를 다시 만날 수 없었다. 그 후로 그는 차갑고 냉철한 사람으로 변했다. 그는 평생 동안 그 소녀를 찾아 헤맸지만 그녀의 이름조차 알지 못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늘 그 소녀의 모습과 함께 반쪽짜리 옥패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그 옥패를 그의 목에 걸고 다녔다. 그것은 그에게 사랑의 약속이자 동시에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슬픔의 징표였다. 어느 날 오후 민주는 중요한 해외 바이어와의 미팅을 위해 강남의 한 고급 카페를 찾았다. 그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하여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그때 한 젊은 여성이 그가 앉아 있는 테이블로 다가왔다. 그녀는 커피와 케이크를 내려놓다가 실수로 커피를 민준의 흰 셔츠에 쏟았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거듭 사과했지만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녀는 말없이 손짓으로 미안함을 표현했다. 그녀의 눈빛은 불안과 함께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민주는 그녀의 모습에 놀라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괜찮다고 손짓했다. 그녀는 민준의 친절한 반응에 안도하는 듯했다. 그녀는 얼룩진 셔츠를 닦아주기 위해 냅킨을 건넸고 그 순간 민준의 시선이 그녀의 목으로 향했다. 그녀의 목에는 작고 낡은 줄에 묶인 옥패가 걸려 있었다. 그것은 민준이 가지고 있는 옥파의 나머지 반쪽이었다. 옥패의 한쪽은 깨져 있었고 마치 누군가의 고통스러운 역사를 말해주는 듯했다. 민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옥패를 만졌다. 이 옥패는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여자는 민준의 행동에 놀라 뒷걸음질 쳤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녀는 민준의 곁을 떠나려 했지만 민준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는 그녀에게 말을 걸고 싶었지만 그녀는 이미 그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렸다. 민준은 그녀를 쫓아갔다. 그는 그녀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녀가 어떻게 이 옥패를 가지게 되었는지 알고 싶었다. 그는 그녀를 따라 카페 밖으로 나섰다. 그녀는 골목길로 들어섰고 민준은 그녀를 따라 골목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어둡고 음침했다. 그녀는 민준의 뒤를 돌아보며 손짓으로 그에게 말했다. 나를 따라오지 마세요. 그녀의 눈빛은 간절했다. 민준은 그녀의 팔을 잡고 말했다. 잠깐만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 옥패에는 내가 찾던 것입니다. 여자는 민준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쳤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민준을 두려워했다. 민준은 그녀를 따라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골목을 빠져나와 사람들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민준은 그녀를 잃고 절망했다. 그는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의 마음속에는 오랜 상처와 함께 새로운 희망이 피어났다. 김민준은 윤슬비라는 이름을 찾아내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는 K그룹의 모든 정보력을 동원하여 그녀를 추적했고, 그녀가 일하는 카페, 그녀가 살고 있는 작은 옥탑방, 그리고 그녀의 모든 불행한 과거를 알아냈다. 그녀의 이름은 윤슬비였다. 그녀는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교통사고를 당했고, 그녀의 부모님은 그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그 사고 이후 충격으로 인해 말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보육원에서 자라다 20살이 되자 세상 속으로 홀로 내던져졌다. 그녀의 삶은 고통과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과거를 알게 된 후 자신의 무력함에 분노했다. 그는 그녀를 구해주지 못한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는 그녀의 모든 고통이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그녀에게 옥패를 주지 않았더라면 그녀는 그 불행한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그녀를 지켜주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그녀를 찾아갔지만 그녀는 그를 피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주는 그녀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기 위해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 그는 그녀가 일하는 카페를 인수했고, 그녀를 자신의 개인 비서로 고용했다. 그는 그녀에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 나의 비서가 되어주세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줄게요. 그의 제안은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였다. 그녀는 망설였지만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윤슬비는 민준의 비서가 되었다. 그녀는 말없이 모든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했다. 그녀는 그에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그의 일정을 관리했다. 그녀는 그의 모든 행동을 예측하고 그가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미리 준비해 두었다. 민주는 그녀의 뛰어난 능력에 감탄했다. 그녀는 말을 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과 행동은 그녀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강인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어느 날 민주는 그녀에게 자신의 옥패를 보여주었다. 이 옥패는 내가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입니다. 이 옥패를 가진 사람은 나의 첫사랑입니다. 그의 눈빛은 간절했다. 슬비는 민준의 옥패를 보고 놀랐다. 그녀는 자신의 옥패를 만지며 손짓으로 민준에게 물었다. 왜? 이 옥패를 가지고 계세요? 그녀의 눈빛은 혼란스러웠다. 민준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 옥패는 내가 5살 때 너에게 준 것입니다. 나는 너를 찾고 있었어. 슬비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슬비는 민준의 말에 충격에 빠졌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첫사랑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가 남긴 옥패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옥패를 만지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찾아왔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를 믿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선호라는 남자가 그들의 앞에 나타났다. 그는 민준의 경쟁자이자 슬비의 부모님을 죽인 사고의 배후에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민준과 슬비의 관계를 알게 되자 그들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그는 민준의 회사를 무너뜨리려 했고 슬비의 과거를 폭로하려 했다. 그는 슬비를 입을 열지 못하는 증인이라 부르며 그녀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대했다. 민준은 이선호의 등장에 분노했다. 그는 슬비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이선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그의 모든 죄를 밝히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이선호는 민준보다 한 수 위였다. 그는 이미 모든 증거를 인멸했고 민준을 궁지에 몰아넣었다. 민준은 자신의 무력함에 좌절했다. 그는 슬비를 지키고 싶었지만 그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김민주는 이선호의 등장에 깊은 절망을 느꼈다. 이선호는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었다. 그는 민준의 과거와 윤슬비의 고통스러운 상처를 알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다. 그는
민준의 가족과 슬비의 가족이 과거에 맺었던 관계를 이용해 민준을 협박하고 슬비를 위협했다. 민준은 자신의 무력함에 분노했다. 그는 슬비를 보호하고 싶었지만 이선호의 교묘한 음모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네가 그 아이를 보호하려 한다면 네 회사를 파멸시킬 것이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이선호는 민준에게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탐욕과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준은 그의 협박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슬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이선호는 민준의 회사 JM그룹을 향한 공격을 시작했다. 그는 언론을 이용해 민준의 평판을 깎아내리고 그의 회사의 중요한 기밀을 빼돌려 경쟁사에 넘겼다. 민준의 회사는 주가가 폭락하며 위기에 처했다. 민준은 이선호의 공격에 맞서 싸우려 했지만 이선호는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인멸했다. 민준은 궁지에 몰렸다. 그는 슬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이선호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할지 아니면 이선호와 싸워야 할지 고민했다. 그때 슬비는 민준의 고민을 눈치챘다. 그녀는 민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굴복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비록 말을 할 수 없지만 민준의 곁에서 그를 지켜주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큰 상처인 옥패를 보여주며 손짓으로 말했다. 나는 괜찮아요. 우리는 함께 싸워야 해요. 그녀의 눈빛은 강한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슬비의 용기에 민준은 다시 한번 일어섰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래, 슬비야, 우리는 함께 싸울 거야. 우리는 그들의 모든 것을 밝혀낼 거야. 그들의 관계는 이제 사랑을 넘어 서로의 삶을 책임지는 동반자 관계로 발전했다. 민준과 슬비는 이선호의 음모를 파헤치기 위해 협력했다. 민준은 K그룹의 모든 정보력을 동원하여 이선호의 모든 불법적인 거래 내역을 추적했다. 슬비는 그녀의 기억을 되살려 이선호의 모든 행동을 기록했다. 그녀는 말을 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기억은 선명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가족을 해치는 순간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종이의 손으로 그가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을 상세하게 기록했다. 그들은 이선호의 불법적인 거래 내역과 그의 비리 내역이 담긴 파일들을 찾아냈다. 그들은 이선호가 슬비의 가족을 해친 이유를 알게 되었다. 이선호는 슬비의 아버지가 개발한 신기술을 탐냈고 그 기술을 얻기 위해 슬비의 가족을 살해했다. 그는 슬비의 아버지를 살해한 후 그 기술을 자신의 것처럼 빼돌리고 모든 증거를 인멸했다.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민준은 분노에 떨었다. 그는 슬비를 향한 이선호의 모든 악행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이선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그의 모든 죄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이선호는 자신의 죄가 드러나자 모든 것을 부인하고 민준과 슬비를 향한 공격을 더욱 강화했다. 그는 민준의 회사를 무너뜨리고 슬비를 제거하려 했다. 민준과 슬비는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그들은 이선호와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했다. 김민준은 이선호의 음모를 파헤치기 위해 K그룹의 모든 정보력을 동원했다. 그는 이선호의 불법적인 거래 내역과 비리 증거를 찾아냈지만 이선호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은폐했다. 그는 돈과 권력을 이용해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갔고 민준을 궁지에 몰아넣었다. 민준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선호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윤슬비는 민준에게 뜻밖의 단서를 제공했다. 슬비는 손짓으로 민준에게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모든 것을 종이에 그렸다. 그녀는 사고 당시의 현장, 이선호의 차, 그리고 그가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상세하게 그렸다. 그녀의 그림은 단순했지만 그 속에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정보가 담겨 있었다. 민준은 그녀의 그림을 보고 감탄했다. 이선호가 그 서류 가방에 모든 것을 숨겼다. 민준은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민준은 슬비의 그림을 바탕으로 이선호의 모든 자산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선호가 해외에 숨겨둔 비밀 계좌와 불법적인 자금 세탁 경로를 찾아냈다. 그리고 그는 이선호가 자금을 숨기는 데 사용한 마야라는 이름의 회사에 주목했다. 마야는 이선호의 모든 불법적인 거래를 총괄하는 회사였다. 민주는 마야를 해킹하여 이선호의 모든 죄를 낱낱이 밝혀낼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선호는 민준의 움직임을 감지했다. 그는 민준을 위협하기 위해 슬비를 납치했다. 이선호는 슬비를 자신의 비밀 아지트로 끌고 갔다. 슬비는 공포에 떨었지만 그녀는 이선호에게 굴복하지 않았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이선호는 그녀의 용기에 놀랐지만 그는 그녀를 비웃었다. 네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소용없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이선호는 슬비를 인질로 민준에게 협박을 했다. 내 회사를 포기하고 나에게 무릎을 꿇어라.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는 다시는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선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잔인했다. 민주는 이선호의 협박에 분노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슬비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슬비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민주는 자신의 경호팀을 동원하여 슬비가 납치된 장소를 추적했다. 그는 이선호의 아지트를 찾아냈지만 그곳은 함정이었다. 이선호는 민준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민준을 비웃으며 말했다. 네가 여기 올 줄 알았다. 이제 너희 둘 모두 끝이다. 그때 슬비는 이선호의 눈에 띄지 않게 그의 가방에서 USB를 훔쳤다. 그녀는 그 USB를 민준에게 던져주었다. USB 안에는 이선호가 마야를 통해 불법적인 자금을 세탁한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다. 이선호는 슬비의 행동에 경악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가장 중요한 증거를 훔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는 그녀를 입을 열지 못하는 증인이라며 얕봤지만 그녀는 그의 가장 큰 약점을 찌른 것이었다. 민주는 슬비가 던져준 USB를 받아들었다. 그는 슬비의 용기에 감동했다. 그는 슬비를 향해 미소를 지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결의로 빛났다. 그는 이선호를 향해 말했다. 이선호, 너의 모든 죄가 이 안에 담겨 있다. 이제 너의 모든 것은 끝났다. 이선호는 분노에 떨었다. 그는 슬비를 죽이려 했지만 민준의 경호팀이 그를 막았다. 그들은 이선호를 체포하고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 이선호는 자신의 오만함이 결국 자신을 파멸시켰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슬비의 용기와 민준의 사랑을 과소평가했고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다. 이선호의 몰락은 신속하고도 처참했다. 윤슬비가 목숨을 걸고 빼낸 USB 덕분에 그의 모든 범죄 행위가 낱낱이 밝혀졌다. 언론은 그를 탐욕의 화신이라 비난했고 법은 그에게 가장 가혹한 형벌을 내렸다. 이 모든 승리의 중심에는 김민준의 냉철한 전략과 윤슬비의 강인한 용기가 있었다. 민준은 슬비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했고 그녀의 옆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겪었을 공포와 고통을 생각하며 마음 아파했다. 슬비야,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슬비는 민준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의 손에 자신의 옥패를 쥐어주었다. 그녀의 눈빛은 말로 닿을 수 없는 감사와 사랑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말을 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녀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눈빛을 보며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야 할 사람이 바로 그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이선호의 죄가 드러나자 그의 가족들이 민준과 슬비를 향한 복수를 다짐했다. 이선호의 아버지는 대한민국 정재계를 움직이는 거물이었고 그의 아들은 뛰어난 사업가였다. 그들은 민준을 무너뜨리고 슬비를 제거하여 그들의 명예를 되찾으려 했다. 그들은 민준의 회사 JM그룹을 향한 대대적인 공격을 시작했다.
그들은 민준의 모든 비즈니스 파트너들을 협박하고 그의 회사의 모든 자금을 차단했다. 민준은 궁지에 몰렸다. 그는 이선호의 가족들의 막강한 힘 앞에 무력함을 느꼈다. 민준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슬비는 민준의 옆에서 그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민준의 고민을 눈치챘다. 그녀는 민준에게 자신의 그림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그림에는 어린 시절, 그녀의 부모님이 이선호의 아버지에게 협박당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이선호의 가족들이 그녀의 부모님을 죽인 진범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민준은 슬비의 그림을 보고 분노에 떨었다. 그는 그들이 단지 이선호의 죄를 숨기기 위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슬비의 부모님을 살해한 진범들이었다. 민준은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슬비의 복수를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민준과 슬비는 이선호의 가족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민준은 K그룹의 모든 정보력을 동원하여 그들의 모든 불법적인 거래 내역을 추적했다. 슬비는 자신의 기억을 되살려 그들이 사용했던 모든 암호화 코드를 해독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그들이 사용하는 모든 비밀 계좌와 불법적인 자금 세탁 경로를 알려주었다. 민준은 슬비의 정보를 바탕으로 그들의 모든 자금을 차단하고 그들의 모든 불법적인 거래를 세상에 공개했다. 이선호의 가족들은 민준의 방역에 당황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다. 그들은 민준을 단순히 어린 CEO로 얕봤지만 그는 그들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민준에게 협상을 제안했지만 민준은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다. 당신들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민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이선호의 가족들은 민준의 완벽한 전략에 무릎을 꿇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잃었다. 그들은 슬비의 부모님을 살해한 죄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 슬비는 그들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제 평화를 찾았다. 그녀의 복수는 완성되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상처는 서서히 치유되기 시작했다. 이선호와 그의 가족들의 몰락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그들의 오만함과 탐욕은 결국 그들 자신을 파멸시켰다. 법의 심판은 정의를 실현했고 세상은 김민준과 윤슬비의 용기에 찬사를 보냈다. 하지만 그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선호의 가족들은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 비밀리에 마약 카르텔과 손을 잡았고 그들은 민준과 슬비를 제거하여 그들의 죄를 덮으려 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은 슬비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던 중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할 뻔했다. 그들의 차는 갑자기 돌진해온 트럭에 의해 부서졌지만 민준이 미리 설치해둔 방탄 기능 덕분에 그들은 무사할 수 있었다. 민준은 슬비가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을 보고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이 모든 일이 이선호 가족의 마지막 발악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슬비야, 괜찮아. 이제 내가 당신을 지킬 거야. 민준은 슬비를 품에 안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슬비를 향한 깊은 사랑과 헌신이 담겨 있었다. 슬비는 민준의 품에 안겨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곁에서 그를 지켜주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과 함께 이 싸움을 끝내야 했다. 민준과 슬비는 마약 카르텔의 모든 것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민준은 K그룹의 모든 정보력을 동원하여 그들의 모든 불법적인 거래 내역과 자금 세탁 경로를 추적했다. 슬비는 그녀의 기억을 되살려 그들의 모든 행동과 대화를 기록했다. 그녀는 말을 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기억은 그 어떤 증인보다도 더 정확했다. 그녀는 그들이 사용했던 모든 암호화 코드를 해독했고
그들의 비밀 아지트를 찾아냈다. 그들은 마약 카르텔의 모든 죄를 세상에 공개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는 모든 진실을 세상에 폭로했다. 그는 마약 카르텔이 이선호의 가족들과 손을 잡고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는지 설명했다. 그의 용기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세상은 충격에 휩싸였고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정의로운 행동에 환호했다. 마약 카르텔은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자 분노에 떨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모든 것을 덮으려 했지만 민준의 K그룹은 그들의 모든 시도를 막아냈다. 민준은 그들의 모든 자금을 차단하고 그들의 모든 인맥을 고립시켰다. 그들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그들은 민준과 슬비를 제거하여 모든 것을 끝내려 했다. 그때 슬비는 민준에게 마지막 단서를 제공했다. 그녀는 자신의 기억을 되살려 마약 카르텔의 수장이 가진 가장 중요한 비밀이 무엇인지 알아냈다. 그녀는 그에게 손짓으로 설명했다. 마약 카르텔의 수장은 자신의 모든 불법적인 거래 내역과 비리 증거를 마야라는 이름의 작은 인형 속에 숨겨두었다. 그 인형은 그가 가장 아끼는 딸에게 선물한 인형이었다. 민주는 슬비의 정보를 바탕으로 마야 인형을 찾아냈다. 그는 인형 속에서 모든 증거를 확보했고 그것을 검찰에 넘겼다. 마약 카르텔의 수장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딸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인형에 자신의 죄를 숨겨두었지만 그 인형이 결국 자신을 파멸시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의 오만함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모든 싸움이 끝난 후 민주는 슬비에게 말했다. 슬비야,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어. 이제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의 눈빛은 깊은 사랑과 함께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슬비는 그의 품에 안겨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눈물을 민준의 품에 묻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라면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김민준과 윤슬비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마약 카르텔의 수장이 체포되었지만 그의 가족들은 복수를 다짐했다. 그들은 민준과 슬비를 제거하기 위해 암살자를 고용했다. 암살자들은 그림자처럼 그들을 따라다녔고 민준의 주변 사람들을 위협했다. 민준은 슬비와 그녀의 주변 사람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에 떨었다. 지훈 씨, 내가 이 모든 것을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나 봐요. 나 때문에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고 있어요. 슬비는 민준의 품에 안겨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민준에게 짐이 되는 것이 두려웠다. 민준은 슬비를 품에 안고 말했다. 아니에요. 슬비야, 당신은 옳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악이고 우리는 정의입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의 마지막 발악일 뿐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슬비를 향한 깊은 사랑과 헌신이 담겨 있었다. 그는 슬비의 모든 두려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다. 민주는 K그룹의 모든 경호팀을 동원하여 슬비와 그녀의 주변 사람들을 24시간 철통같이 경호했다. 그는 슬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걸었다. 슬비는 그의 희생적인 사랑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그녀의 존재 자체를 갈망하는 중독과도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주는 암살자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들을 함정에 빠뜨렸다. 그는 암살자들을 한 곳에 모아 그들을 모두 체포했다. 암살자들은 민준의 완벽한 전략에 무릎을 꿇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을 고용한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그들은 마약 카르텔의 가족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았고 모든 거래는 그림자를 통해 이루어졌다. 민준과 슬비는 다시 한번 수수께끼에 직면했다. 그들은 그림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왜 그들을 도왔는지 알아내야 했다. 그들은 마약 카르텔의 모든 기록을 다시 분석했고 그림자라는 코드가 자주 언급되는 것을 발견했다.
그림자는 마약 카르텔의 불법 거래를 도왔지만 동시에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다. 민준과 슬비는 그림자가 그들의 편일 수도 있다는 가설을 세웠다. 그들은 그림자에게 연락을 취하기로 했다. 민준은 그림자가 사용하던 비밀 통신망을 해킹하여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도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이 싸움을 끝냅시다. 민준의 메시지는 도발적이었지만 동시에 협력의 제안이었다. 몇 시간 후 그들에게 메시지가 도착했다. 당신들이 나를 찾았군. 흥미롭군. 하지만 나는 당신들을 도울 수 없습니다. 나는 이미 내 싸움을 끝냈습니다. 메시지는 짧았지만 그 속에는 차가움과 동시에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메시지를 분석하며 그림자가 과거에 마약 카르텔에게 큰 고통을 받았음을 직감했다. 민주는 그림자를 설득하기 위해 모든 것을 동원했다. 그는 그림자의 과거를 파헤쳤고 그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것을 알아냈다. 민주는 슬비와 함께 그림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는 당신의 아픔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의 복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그림자의 마음을 흔들었다. 다음 날, 그림자가 그들에게 연락을 해왔다. 좋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돕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그들을 무너뜨린 후 나는 조용히 사라질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복수심과 함께 깊은 체념이 담겨 있었다. 민준과 슬비는 그림자와 함께 이 싸움의 마지막 단계로 나아갔다. 그림자의 정체는 민준과 슬비의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는 과거 마약 카르텔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파멸했던 K그룹의 전직 총수였다. 그는 마약 카르텔의 음모에 의해 가족을 잃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림자로 살아왔다. 그의 모든 행동은 오직 복수를 위한 것이었다. 나는 당신들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단지 내 복수를 완성하려는 것뿐입니다. 그림자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슬비는 그의 눈빛에서 깊은 고통을 보았다. 그녀는 그가 겪었을 아픔을 이해했다. 그녀는 그에게 손짓으로 말했다. 우리는 당신의 복수를 도울 겁니다. 하지만 복수 이후에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그림자는 그녀의 진심에 흔들렸지만 그의 오랜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다. 그림자는 마약 카르텔의 모든 비밀과 배후 세력의 모든 범죄 행위를 민준과 슬비에게 넘겨주었다. 그는 마약 카르텔의 배후 세력인 정재계 거물들의 모든 비리 내역과 그들이 마약 카르텔과 맺은 비밀 계약서를 찾아냈다. 그들은 이 모든 증거를 통해 그들을 한 번에 무너뜨릴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민준과 슬비는 증거들을 언론과 검찰에 동시에 넘겼다. 그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진실을 세상에 공개했다. 민준은 모든 것을 설명했고 슬비는 민준의 곁에서 그를 지지했다. 그녀의 눈빛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녀가 진실을 말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그녀는 마약 카르텔과 배후 세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는지 폭로했다. 그녀의 용기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세상은 충격에 휩싸였고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정의로운 행동에 환호했다. 정재계 거물들은 자신들의 범죄가 드러나자 당황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모든 것을 덮으려 했지만 민준의 K그룹은 그들의 모든 시도를 막아냈다. 민준은 K그룹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그들의 모든 거래를 차단하고 그들의 모든 인맥을 고립시켰다. 그들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그들의 모든 죄가 만천에 드러났고 그들은 법의 심판대 위에서 철저하게 심판받았다. 그림자는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만족감과 함께 깊은 공허함이 서려 있었다. 그의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그의 삶은 이제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민준과 슬비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다. 내 삶은 여기서 끝입니다. 이제 당신들의 삶을 사세요. 그리고 그는 홀연히 사라졌다. 민준과 슬비는 그림자의 메시지를 보며 슬픔을 느꼈다. 그들은 그의 아픔을 이해했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고 싶었지만 그는 이미 자신의 길을 선택했다. 그들의 승리는 씁쓸했지만 그들은 그들의 사랑이 그를 구원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이 모든 싸움이 끝난 후 민준과 슬비의 관계는 이제 진정한 사랑으로 변했다. 그들은 더 이상 권력이나 복수가 아닌 서로의 존재를 갈망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가장 큰 강점이 되었다. 민준은 슬비의 깊은 외로움을 이해했고 슬비는 민준의 강인함과 따뜻함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었다. 마약 카르텔과 그 배후 세력이 완전히 몰락한 후 김민준과 윤슬비는 잠시 평화를 누리는 듯했다. 세상은 그들을 현대판 영웅이라 칭송했고 그들의 용감한 행동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완전히 평온해지지 않았다. 슬비는 비록 이선호와 그 가족들이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에 안도했지만 오랫동안 그녀를 억눌렀던 트라우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말을 할 수 없었고 과거의 악몽은 그녀를 밤마다 괴롭혔다. 민주는 슬비의 상처를 치유해주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그는 세계 최고의 심리학자와 언어 치료사들을 고용하여 그녀를 도왔다. 그는 그녀의 곁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았고 그녀가 두려워할 때마다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보며 말했다. 괜찮아. 슬비야, 내가 여기 있어. 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그의 따뜻한 말과 흔들림 없는 사랑은 슬비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었다. 민주는 슬비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과거와도 마주해야 했다. 그는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은 충격으로 인해 마음의 문을 닫았다. 그는 슬비의 고통을 통해 자신의 상처를 보았고 그녀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함께 치유되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진정한 사랑과 따뜻함을 배웠다. 그는 그녀가 비록 말을 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과 행동이 그 어떤 말보다도 더 강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슬비는 민준에게 자신의 그림을 보여주었다. 그림에는 어린 시절에 그녀와 민준이 함께 놀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림의 한 구석에는 민준이 그녀에게 준 옥패가 빛나고 있었다. 그림은 그녀가 그를 잊지 않고 평생 동안 그를 기다려왔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민준은 슬비의 그림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그녀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진실된 것인지 깨달았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세상에 드러났다. 민준은 언론을 통해 슬비와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윤슬비 씨는 내가 평생을 바쳐 찾던 사람입니다. 그녀는 나의 약속이자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는 그녀를 사랑합니다. 그의 고백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을 축복했고 그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슬비는 아직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자신의 사랑을 말로 표현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입은 열리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에 괴로워했다. 민준은 그녀의 고통을 이해했고 그는 그녀가 말을 할 수 있게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슬비야, 나는 너의 목소리가 아니더라도 너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해. 그들의 사랑은 이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가장 큰 강점이 되었다. 민주는 슬비를 통해 진정한 사랑을 찾았고 슬비는 민준을 통해 잃어버린 목소리를 되찾을 희망을 얻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들은 함께 세상의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영원히 행복할 것이다.
수많은 시련과 고통을 이겨낸 끝에 김민준과 윤슬비의 사랑은 드디어 완전한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선호 일가와 마약 카르텔의 모든 범죄가 만천에 드러났고 정의는 승리했다. 슬비는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고 민준의 곁에서 평온함을 찾았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에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남아 있었다. 바로 슬비의 목소리였다. 그녀의 침묵은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어린 시절 겪었던 극심한 충격으로 인한 심리적 장벽이었다. 민주는 그녀가 말을 할 수 있게 될 때까지 무한정 기다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슬비는 민준에게 자신의 사랑을 말로 표현하고 싶었다. 그녀는 매일 밤 거울을 보며 말을 연습했다. 그녀의 입술은 떨렸고 목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좌절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민준의 사랑이라는 강력한 동기가 있었다. 어느 날 민준은 슬비에게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다. 그는 그녀를 그들이 처음 만났던 시골 별장으로 데려갔다. 그곳은 모든 것이 변했지만 그들의 추억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민준은 슬비를 데리고 그들이 함께 놀았던 꽃밭으로 갔다. 그곳에서 그는 슬비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슬비야, 내가 너를 잊지 않고 평생을 찾아 헤맸어. 네가 내 옆에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아. 나는 너를 사랑해. 네가 말을 할 수 없어도 괜찮아. 너의 눈빛이, 너의 행동이 내게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으니까.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건네며 무릎을 꿇고 말했다. 나와 결혼해 줄래? 슬비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민준의 진심에 감동했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결혼을 승낙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슬픔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자신의 목소리로 사랑해 라고 말하고 싶었다. 결혼식 날, 슬비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빛나는 신부가 되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민준은 그녀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의 눈에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였다. 그들은 주례 앞에서 서로의 손을 잡았다. 주례는 그들에게 서로에게 할 말을 물었다. 민주는 슬비에게 말했다. 슬비야,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슬비는 민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민준 씨.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슬비의 목소리를 듣고 충격에 빠졌다. 그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슬비야, 다시 한번 말해줘. 슬비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사랑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는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품에 안겨 울었다. 그녀는 드디어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았다. 민준은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민준과 슬비는 그들의 사랑과 용기로 모든 시련을 이겨냈고 영원히 행복할 것이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로 인해 더욱 빛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옥파의 나머지 반쪽은 이제 그들의 영원한 사랑의 증표가 되었다.